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8월 요건심사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 요건심사 현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얘기할 때 요건심사 현황은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의 1차 관문인가 하면 제가 이 앞전 영상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영상들에서도 많은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본인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인지 먼저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국가보건부에서는 과연 그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재해부상군경이나 공상군경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이미 사회에서 그런 부상을 입고 군대로 들어왔다가 그 질병이 더 악화되었는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심사하는 단계가 1차 관문인 요건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건심사에서 해당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요건심사에서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분은 공상군경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재해부상군경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 대상자냐 먼저 구분이 됩니다. 처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할 때 얼마만큼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만 요건에 해당이 되고 요건이 비해당이 되는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잘 해야지 만약에 어설프게 설렁설렁 했다가 비해당 맞으면 그 비해당을 나중에 다시 해당으로 바뀌는 처음 신청한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한 분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심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어떤 대상에 몇 명의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비해당 되었는지 그런 내용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나오지만 이 전체적인 이 누계를 보시게 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이 보상심사인 상위 사망 유족과 관련된 내용 제가 몇 가지만 짚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유공자나 유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23건이 있었고 8월 달에만 4건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심사 완료된 건수로 따지면 총 12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유공자에 해당하신 분이 10분, 비해당이 2분이라고 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분들을 발굴을 해서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전몰군경, 전쟁 중에 사망하신 분들을 갖다가 전몰군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그만치 77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왜? 올해가 6.25 77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77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 중 사망하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까지 총 76분이 접수를 했고 그 중에 8월 달에만 11분이 접수를 했는데 심사 완료된 건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공자에 해당하신 분이 41분, 보상자에 해당하는 분이 10분, 비해당 8분 이렇게 해서 총
59건이 끝났는데 그 중에 41건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전몰 군경 중에서 꼭 전쟁과 관련된 내용 아니고 월남 참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아니면 연평도 해전이나 그런 부분 간단하게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가장 큰 내용들은 6.25 전쟁과 월남 파병 때 있었던 그 전사자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국가보훈부에서는 찾아서 이렇게 유공자에 해당, 보상자에 해당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고, 자, 이 전상군경과 관련돼서는 똑같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전상군경, 그리고 월남 파병 가셔가지고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얻는 경우도 이 전상군경에 포함됩니다. 왜? 전투 중에 질병을 입었기 때문에 전상군경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상군경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달까지 천공 28건이 접수를 했고 이번 달에만 113건이 접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사 완료된 건수 853건, 그 중에 유공자에 해당하신 분이 415명, 보상자 12명, 비해당 426명. 이 비해당은 전투 중 부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해당을 맞는 거고, 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숫자 보십시오. 지금 월남 전쟁 끝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서는 오래된 내용까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안타까워서 이 앞전 영상들에서 자꾸 신청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월남 파병 갔다 온 지 벌써 지금 50년이 넘었고 6.25 전쟁 끝난 지도 77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상군경으로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등록되는 분이 있다는 거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등록을 안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분들이 다 알았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신청을 했을까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다 신청을 해서 모두 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월남 파병 갔다 온 지 자그마치 50년이 넘었고 전쟁 끝난 지 77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이분들은 이렇게라도 신청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물론 이렇게 심사해서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요건 심사는 단 1차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1차 관문을 통과하신 분들이 그 다음 단계인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또 신체 검사를 해야죠. 신체 검사를 해서 거기서 또 기준 미달을 받으면 보상금이 없지만 7급 받고 6급 받고 5급 받고 3급 받고 하는 그 모든 또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분들은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7급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 신청을 했는데 3급에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2급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1급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할 거는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전상군경으로 415명은 유공자에 해당되었고 426명은 비해당되었다는 거, 이런 내용 참고해서 본인이 만약에 아직도 등록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런 내용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들을 잘 하셔야지 비해당 처분 받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직 공경이나 재해 사망 공경으로 263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유공자에 해당하신 분은 22명, 179명은 보상자에 해당되고 62건은 비해당 처리되었습니다. 자, 공상 공경과 재해 부상 공경 총 2,954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299건은 공상 공경인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심사가 완료되었고 1,090건은 보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상자는 재해 부상 공경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1,565건은 비해당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공상 공경도 아니고 재해 부상 공경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공상 공경과 재해 부상 공경에서 제가 또 이와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비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군대에 가서 훈련 중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다시 자대에 복귀를 해서 만기 전역시까지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 전역 후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군대에서 다쳤던 그 다리가 계속 아프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국가보훈부에다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분이 유공자에 해당되고 어떤 분이 보상자에 해당되고 어떤 분이 비해당되는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제가 드린 대로 아무 이상이 없이 그대로 똑같은 그와 같은 조건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됩니다. 유격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게 유격 훈련이 아니라 만약에 체육 시간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자에 해당되고 그러면 비해당은 어떤 내용인가? 똑같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작업 중에 부상을 입기는 입었는데 국가보훈부에서 10년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부상을 입었던 그 부위를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라든지 대학교 때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부상을 입었다든지 해서 똑같은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경우에는 이분이 아무리 군대에서 훈련 중에 부상을 다시 또 입었거나 작업 중에 또 부상을 입어도 그와 관련된 연관성으로 해서 기왕증, 기존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었다 해서 비해당을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또 억울하다 하면 행정심판을 하고 거기서 또 패소를 해서 또 억울하다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승사는 그렇게 없습니다. 보통 3%에서 5% 정도 행정소송까지 했었을 때 그 정도 승률이라고 제가 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비해당 내용이 그래서 비해당을 받습니다. 공상공경, 재해부상공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고 준비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순직 공무원, 재해 사망 공무원 21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10건은 보상자에 해당되고 11건은 비해당입니다. 공상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 8건은 유공자, 9건은 보상자, 25건은 비해당, 그래서 총 42건이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내용 13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21건은 비해당 처리되었습니다. 자, 유공자에 해당하는 건은 어떤 건들일까요?
내 몸에 고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들을 국가보건부에 신청을 했더니만 고엽제 질병과 연관됐다 하는 내용은 이렇게 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요건 심사를 받지만 그 질병들이 모두 다 고엽제와 연관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노화를 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질병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국가보건부에서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아니면 또 서류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비해당 처분을 받습니다. 무조건 내 몸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있다고 다 유공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어도 이 질병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의료 기록들을 제출을 해서 먼저 이렇게 유공자에 해당된다 하고 1차 관문을 통과를 해야만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어도 여기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모두 다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준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4.19 혁명 사상자 2분 결과 나왔는데 2분 다 유공자에 해당하는 분이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공 보국수훈자 또한 9분은 국가유공자, 7분은 비해당 이렇게 해서 처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위 사망 유족으로 유공자의 58건이 해당되었고 보상자의 2건이 해당되었고 131건은 비해당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91건이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처리되었는데 이 상위 사망 유족과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유공자에 해당되고 유공자에 비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자, 지금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법이 다시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깔끔합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요건에 해당, 비해당 이렇게 심사할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6급은 6급에 맞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어떤 상이처로 돌아가셨든 간에 6급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냥 6급에 해당되는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으로 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시든 어떤 상이처로 돌아가시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급부터 5급까지는 똑같은 금액의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줄여버렸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는 7급은 무조건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1급부터 5급까지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해서 단 두 가지 종류로만 유가족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위 사망 유족에 관련된 요건 심사를 하는 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 내용을 잘 알죠. 왜 그런다면 저 또한 국법에 적용되는 유공자이기 때문에 지금 신법과 국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정말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또 드리면 국법에서는 만약에 내가 7급이었다 하더라도 7급에 있는 상위처로 해서 내가 상위 사망, 그러니까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 진단서에 내가 기존에 국가보건부로 인정받은 그 상위처나 상위로 된 질병이 사망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사망 진단서를 받게 되면 7급도 유가족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법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상위처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다 하는 상위 진단서가 있으면, 사망 진단서죠. 있으면 분명히 유가족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6급인 경우에도 상위처와 관련돼서 사망 진단서를 받게 되면 1급부터 5급까지 받는 그 큰 금액으로 6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다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척추와 관련된 6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법입니다. 구법에서 제가 척추와 관련돼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진단서에 척추와 관련돼서 사망을 했다?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사망을 할 때 보통 협심증이나 폐혈증이나 심장마비 같은 걸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 진단서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상위처가 척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6급일 때 이분이 사망을 할 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마비와 관련된 질병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했다는 내용이 사망 진단서에 기록이 되면 이분은 1급부터 5급까지 받는 그 큰 금액으로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구법에서는 이 조건이 복잡합니다. 1급부터 5급까지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6급 중에서 일반 질병으로 척추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는 6급에 해당하는 유가족 보상금이 있는데 똑같은 6급이라도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이 만약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6급에 해당되는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5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유가족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분리가 되죠. 또 7급, 원래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7급 중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계셨던 분이 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비록 급수는 7급이지만 6급에 해당하는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구법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근데 이 구법을 받고 계시다가 다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법으로 적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법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런 내용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많은 상위 사망과 관련된 유족들이 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하다 보니 2012년 법이 개정될 때는 아예 그냥 이것저것 뭐 상위 사망이 되었든 비상위 사망이 되었든 간단하게 1급부터 5급까지 한 가지의 유가족 보상금, 그 다음 6급에 대한 유가족 보상금, 7급은 보상금 없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이제 지금 다 나이들이 계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본인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분들께서 억울하겠죠. 왜? 어떤 분은 똑같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누구는 유가족 보상금으로 한 달에 약 170만 원 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금을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저것 이런 내용 저런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옆에서 행정사나 변호사가 살살살 얘기를 해가지고 유가족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승소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소송 아니라 소송 해례비가 와도 절대 이건 이길 수 없다. 그런 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행정 심판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이와 같이 191명이 심사가 끝났는데 그 중에 58건은 아마 이제 유공자에 해당한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같은 그 질병으로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에 해당한다 해서 이분들은 아마 유가족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131명은 비해당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8월 달까지 요건 심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요건 심사가 끝나신 분들이 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에서 어떤 등급을 받고 어떤 등급에 또 기준 미달되는지 그런 내용 나오니 다음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